That skinny boy transform into a superhero.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27일 개봉한 지는 조금 지났지만 굉장히 눈길이 가는 영화가 있었으니 바로 엘비스. 솔직히 제가 94년생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노래나 작품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오히려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는 그나마 엇비슷하게 그의 영향력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코미디 쪽이나 음악 같은 미디어에서 말이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고 국내에 더 많은 노래들이 번지기도 했었죠.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객들에게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관객 수로 차이가 나기도 했을 거고요. 하지만 저처럼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는 사람에게도 이 작품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소중하고 전율이 가득한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낀 이 작품을 꼭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 그 감상 포인트들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 작품의 결말이라기보단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스포일러는 거의 없지만 등장인물들이나 노래, 동시간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짧은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마저 스포일러 되는 게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감상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시종일관 압도되는 음악과 퍼포먼스의 향연.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그의 야성미 넘치는 외모, 건장한 체격, 단단한 목소리, 그리고 한 곡 한 곡을 마치 마지막 곡인 것처럼 부르는 엄청난 에너지와 쇼맨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작품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극대화하면서도 현장감 있게 그려내는데요. 그의 외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무대에선 누구보다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표현하면서도 무대 아래에선 가족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팬들만을 생각하는, 한편으론 고독하고 외로움에 가득 차 있는 인물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엘비스의 수많은 명곡들과 함께 연출하며 롤러코스터 같은 그의 찬란하지만 짧았던 삶을 다채롭게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는 엘비스 역을 거의 완벽히 소화한 오스틴 버틀러의 메소드 연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리 음악부터 시작해 로큰롤, 가스펠, 팝, 블루스, 발라드까지 다양한 음악과 명곡 속에서 모든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들을 모른 채로 갔었기에 살짝 아쉬웠지만 혹시나 보러 가실 분들은 하트브레이크 호텔, 하운드독, 트러블, 그리고 Can't Help Falling Love 라는 노래는 꼭 한 번쯤 찾아서 들어보신 다음 작품을 감상하시면 특히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veryone once told me, when things are too dangerous to say, sing. 두 번째, 클래식함과 트렌디함이 공존하는 연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의 장점은 바로 모든 엔터테이닝 시대를 아우르는 연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장면을 때때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명화처럼 연출하기도, 룰랑루드처럼 아름다운 뮤지컬 영화처럼 연출하기도, 위대한 개츠비처럼 화려한 쇼처럼 연출하기도 하는 감독 바즈 루어만의 스타일 때문이었을 텐데요. 엘비스가 실제로 활발히 활동했던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패션, 화장, 복장, 그리고 엘비스에게 특히 의미 있는 그레이스랜드나 멤피스, 흑인들의 재즈바, 카니발, 인터내셔널 호텔 등을 생생하게 재현해내면서도 이런 포인트들이 올드한 느낌보다는 클래식하면서도 영감을 받는 곳처럼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고전 영화를 보는 듯한 정직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나 화면을 분할해서 다양한 장면들을 한 번에 넣는가 하면 꽤나 극단적인 클로즈업 효과는 작품이 지루해질 법한 시점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단순한 엔터테이닝을 넘은 시대를 향한 메시지. 사실 음악 영화의 가장 큰 무기이자 방향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찾아온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일 텐데요. 작품 엘비스는 이런 첫 번째 목표를 당연히 달성하고 더 나아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아티스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죠. 제가 리뷰한 적도 있던 I Am Woman의 헬렌 레디, 올리비아 씨, 오드리 헵번, 제임스 딘, 마이클 잭슨,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이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더 나은 사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고 그 행동과 목소리로 사회를 바꿔놨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비스는 사실 그의 진가를 처음 알아본 악덕 매니저이자 피로 악 같은 존재였던 톰 파커의 시선과 입장에서 극을 전개시킨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어떤 뮤지션의 전기 영화로서 크게 신선한 스토리나 플롯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재력은 가득했지만 별 볼일 없던 주인공이 누군가를 만나 성공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주변인으로 인해 서서히 인생이 망가지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다시 일어서면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고 끝끝내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하고 저물게 됐지만 그의 발자취가 큰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 다소 정형적이지만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빛과 그림자처럼 밝아 보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 이면을 다룬 이야기라서 스타 탄생, 스타 이즈 본이라는 작품이 끝없이 리메이크되는 이유기도 한데요. 엘비스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차별 없이 살아가야 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의 짧지만 찬란했던 삶을 통해 그려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을 전하는 소식을 마주하며 샤론 테이트의 소식을 마주하며 두렵지만 목소리를 내고 빈민층 흑인들 사이에서 자란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예술적 영감으로 삼고 자신의 영향력과 미디어의 힘을 통해 증오보단 사랑을 하자고 목소리를 내던, 그렇게 현재까지도 전세계 많은 아티스트들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I'm on before the show, and nobody's gonna remember me. 네, 오늘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영화 엘비스에 관한 리뷰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개봉한 지 지금 2주가 넘은 시점이라서 사실 상영관을 찾기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159분이라는 긴 런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루할 틈 없이 시종일관 작품이 뿜어내는 에너지와 사랑에 압도되는 기분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작품 엘비스 꼭 극장에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며 그리고 I Am Woman, 엘비스를 보고 나오며 항상 드는 생각은 언젠가 마이클 잭슨에 관한 작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한국이라면 김현식, 유재하, 김광석, 신해철, 이선희 같은 시대의 아이콘들의 전기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품 엘비스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인물의 전기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need to get back to who I really am. Lonely children reaching for eternity.